12월 11일 월요일 우리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했던 가운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0.4% 내외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우리 증시도 이 분위기를 이어받으면서 오늘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소폭의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상승을 지키면서 마감된 것으로 보이고요. 양대 지수 이틀 연속의 오름세, 금요일장은 특히 외국인 쪽의 현선물 매수세가 들어와서 더 강한 모습이었다면 오늘장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가 흘러나오면서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개인 쪽의 매수세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개인 쪽에서는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장 상승 마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양대 지수 먼저 코스피는 오늘장에 0.3%, 0.28% 상승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525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58%의 상승 마감 예상되면서 835선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대지수 상승 이 가운데서 아시아 증시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아시아는 좀 서로 다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갔었던 일본 증시가 최근에 큰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은 장중에 1% 후반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랠리를 달렸습니다. 결국에 아까 3시 마감에 1.5% 일본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된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32,791.8엔선에서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다음 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당장에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나온 물가지표가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항생지수는 저점 테스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그래도 장중 낙폭을 줄이면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표 보시면 오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하락, 전망치 0.2% 하락을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물가 하락을 기록했었던 중국, 그리고 CPI 2달 연속 마이너스에 이어서 PPI 역시도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월 3%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의 PPI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원화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 원화 약세 움직임 만들어냈습니다.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경계감에 따라서 상단은 좀 제한되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움직임이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은 9원 70전이 상승한 1,316원 50전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시죠. 네, 다시 더딘 흐름을 보여주는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었죠.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는 변동폭이 제한적이었고 그 가운데서 몇몇 특정 종목군의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좀 팔고 기관이 사들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자, 한 주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열이틀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해서 0.3% 정도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7.5포인트 오르게 됐고요. 오늘장의 주가는 2,525.3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장 초반에 고점을 좀 만들게 됐죠. 2,528포인트였고요. 그 뒤로 보합권으로 바로 좀 밀렸다가 정오쯤에 한 번 더 내리면서 2,512포인트 이렇게 저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점 찍고 꾸준하게 좀 우상향해주는 그림 나타났는데요. 장 막판에 다시 고점 부분까지 올려놓으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뚜렷하게 사들이는 움직임,
그런데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마저도 매수 우위로 좀 돌려놨습니다. 외국인이 53억 원 정도 이렇게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1,600억 원가량 뚜렷하게 순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1,900억 원,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 연출이 됐는데요. 이쪽 대표 종목인 FNF가 일단 명확하게 강세였고 한세실업도 크게 오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뚜렷하게 이끌어줬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은 2.42% 상승하면서 급등 마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계업종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 덕분이었죠. 1.61%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의약품 업종도 좋았는데 셀트리온이 워낙에 좀 강했으니까요. 이쪽이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의약품 업종 0.79% 오름세 나타나졌고 음식료품 업종과 통신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 반대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먼저 보시면 철강 금속이었습니다. 0.85% 약세 마감이 됐죠. 포스코 홀딩스나 고려 아연 같은 종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의료 정밀 업종도 좀 약한 모습이었죠. 0.64% 이렇게 좀 밀렸습니다. 이쪽은 SD 바이오센서 이쪽이 크게 내리면서 업종 지수도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건설업종이 0.5%, 그리고 화학과 비금속 광물 쪽이 각각 0.2%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했는데 일단 장 초반 고전했던 반도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장에 좀 더 힘이 붙는 흐름이었습니다. 투톤 모두 상승권에서 작을 마치는 흐름이었는데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붙였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장 대비 0.5% 올리면서 73,000원에 장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동시효과가 지나면서 조금 더 올려졌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28,9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전거래일에 강세 보였던 2차전지 쪽이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떨어진 건 아니었죠. LG에너지 솔루션부터 0.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홀딩스 확인해 보실까요? 그리고 LG화학까지도 뭐 다 1% 못 미치는 하락 정도가 연출이 됐죠. 포스코홀딩스는 0.9%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LG화학 0.6%대 약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정도가 조금 더 빠지면서 1%대 약세 흐름 보였었는데 이쪽도 역시는 동시효과권 지나면서 낙폭을 좀 줄여줬습니다. 삼성 SDI 0.89% 하락하는 데 그쳤죠. 44만 6천 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 수준이었습니다. 종가는 정확히 34만 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무엇보다도 돋보였던 게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틀째 5%대 이상의 급등 흐름을 지속시킨 건데요. 이제는 17만 원대가 아니라 1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5.96%, 오늘 장도 거의 6% 가까이 급등시키면서 17만 7,7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테마주들 열풍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급등 종목들이 여럿 나왔던 하루였죠. 자,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들부터 보겠습니다. 대한제당 우선주부터 보실까요? 여기는 이사가 한 장관하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요. 청주시에는 이 공장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지역으로도 엮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 유독 강세 흐름 계속 끝까지 이어갔죠.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3,965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들, 여기도 인맥으로 엮인 종목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1우와 2우비가 모조리 급등이었습니다. 2우비는 특히 상한가였고 1우선주도 20% 이상의 급등 흐름 연출됐죠. 이 밖에도 덕성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16% 급등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 크라운제거 우선주 윗골을 좀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도 6%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는 한장관 테마주들 내려가는 종목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기대감을 높였던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보시면 강세 종목들 계속 또 이어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특히 강했죠. 상한가에서 49,200원이 오늘 종가 나타났고요. 범양건영과 부국철강 역시나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범양건영이 오늘장 12% 급등하면서 2,740원에 장 마쳤고요. 부국철강은 10% 넘게 올렸습니다. 5,390원이 오늘장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의 훈풍이 방산주에서부터 뿜어져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산업체 LIG 넥스원이 미국의 로봇 업체죠.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LIG 넥스원,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의 주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장 후반까지도 그 급등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종가상으로 보시면 역시 종가상으로도 상한가 부근이었습니다. 29% 솟구쳤죠. 128,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LIG 넥스원의 이런 기업을 통하는 주가 급등세, 여기에 이어서 이쪽으로 공급 계약을 넣고 있는 i3 시스템 같은 영상 센서 종목도 동반해서 강세였습니다. i3 시스템은 전장 대비 13% 급등세로 36,45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로봇주의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이 중에서도 로봇주들 가운데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특히 좋았죠. 종가상으로도 15% 급등이었습니다. 28,950원이죠. 이제는 3만원 부근까지 도달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유진 로봇과 두산 로보틱스 둘 다 좋았습니다. 유진 로봇은 5.72% 오르는 모습이었고 두산 로보틱스 오르자 거의 5% 가까이 강세 움직임 연출이 됐죠. 이 밖에도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강세가 연출이 됐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0.59% 상승이었습니다. 포인트로 4.88포인트, 5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835.25포인트가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톡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역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거래소와 달리 초반에는 이 839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쭉 횡보를 하면서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오 부근이죠. 역시나 저고점에는 코스피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833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나서는 또다시 오작에서는 쭉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줬고요. 그대로 딱히 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들이는 흐름 나타나줬는데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1,0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은 5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도 3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활기를 되찾았던 2차전지, 오늘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죠. 에코프로 BM이 그나마 가장 좋은 흐름이었는데 장중에는 사실 5% 가까이 급등 흐름 이어가다가 상승폭을 꽤 줄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는 상승분을 다 반납시키고 오히려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1.92% 오르면서 32만원 아래에서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는 0.3% 오히려 소폭 좀 밀렸죠. 66만 5천원이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 요즘에 좀 소외되는 드립이죠. 2% 넘게 하락하면서 48,3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LNF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이었다가 오늘은 좀 시들해졌습니다. 2% 넘게 내려가면서 18만 4천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역시 셀트리온 형제들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전장 대비 무려 6% 넘게 강세죠. 6.63% 오르면서 78,8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4.59% 뚜렷하게 오르면서 86,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로봇주의 강세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종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전자 대비 5% 넘게 오르면서 17만 2,600원까지 올려놓으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약간 엇갈렸죠. HPSP가 요 며칠 부진한 반면에 리노공업이 연이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장은 3% 넘게 오르면서 21만 4,500원이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요즘의 흐름이죠. 자, 그런데 오늘장 화제가 되는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AI 마케팅 플랫폼 개발사인 와이더플래닛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었죠. 이제 최대 주주로 배우 이정재 씨의 이름이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더플래닛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 상한가를 터뜨리더니 오늘장까지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전장 대비
와이더 플래닛은 또다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6,27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정재 저구상과 함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함께 참여하는 기업이죠. 위직 스튜디오, 여기도 상한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도 최대 주주가 컴투스죠. 컴투스는 뭐 아시다시피 이 메타버스 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기업이니까 결국 오늘 나온 뉴스가 메타버스 관련된 호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직을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레몽레인까지도 부각되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직 스튜디오도 종가상으로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475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레몽레인 같은 종목도 거의 상한가죠. 15,000원대 이상에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와이더 플래닛의 제1회 신주 인수거부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시티 프라퍼티, 이 종목도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는 기업을 토했고요. 이 밖에 또 시티 프라퍼티의 계열사인 초록뱀 미디어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는 기업이죠. TN 엔터테인먼트, 이쪽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2,700원대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정재 저구성이 설립한 기획사와 협업 사실이 부각된 덱스터, 또 와이더 플래닛과 MOU 사실이 부각된 오비고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덱스터는 8%, 그리고 오비고는 13% 급등하면서 만원대를 뚫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엠피나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4x4 같은 종목도 전부 다 강세 보였습니다. 4x4 7% 올렸고요. 맥스트 6.6%, 엠피도 4.9% 올렸고 자이언트 스텝도 윗골을 좀 길게 달긴 했지만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주를 보실 텐데 모두 강했던 건 아니고 강세 종목들 꽤 나왔습니다.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HBM에 이어서 이제는 온디바이스 AI, 이런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죠. 일단 먼저 더코디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검수장비 회사인데 이쪽은 반도체라기보다는 오늘 에듀테크 사업의 확대 기대감이라는 개별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0% 넘게 솟구치는 모습 나왔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호평이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둘 다 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20% 가까이 솟구치면서 13,49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이 밖에 에이징랜드가 11%, TFE가 7.81%, 피델리스 같은 종목도 6% 가까이 오르면서 반도체주들 간세 종목들이 여럿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